안녕하세요. 독서심리상담 전문가 이임숙입니다. 아직 날이 되게 추워요. 건강 괜찮으세요? 네, 입춘도 지났는데 아직 추워서. 그래도 그냥 전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래도 봄은 오고 있어요. 네. 저는 원래 겨울을 참 좋아했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봄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따스한 햇볕에 아이들이 마당에 이렇게 놀이터나 마당에서 노는 모습 보는 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곧 우리가 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임숙의 그림책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 이 방송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르다라는 말이 참 애매하기도 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바른 아이. 그러니까 바른 아이라는 건 제 느낌으로는 되게 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 그리고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줄 아는 아이, 이런 의미들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 방송에서는요,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랑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를 아주 바르고 멋진 아이로 키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 방법 아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 방송에서는요, 오늘 다룰 자기 조절을 포함해서 사랑, 예의, 정직, 배려, 존중, 11가지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EBS 육아학교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동원 책꾸러기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시간 나실 때 혹은 궁금하실 때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고요. 네. 동원 책꾸러기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방송에서 소개됐던 책들뿐만이 아니라 또 너무너무 좋은 그림책들을 되게 성심껏 선정하셔서 회원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부러운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땐 이런 거 없었어요. 잘 찾아서 좋은 혜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자기조절인데요. 바로 지난 방송 주제는 질서였어요. 질서, 규칙 이런 걸 좀 잘 지키나 혹은 우리 아이가 정말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로 어떻게 하면은 잘 가르칠 수 있을까였는데요.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킬 때는 별로 칭찬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항상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잘하고 있을 때 딱 그 지점에서 칭찬을 해주면 질서를 잘 지키는 행동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혹시 질서를 안 지키면 어떡하나 걱정되시죠? 그럴 때는 질서를 지키기 어려웠던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세요. 아, 이래서 지키기가 힘들었구나. 너가 먼저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근데 친구들도 차례차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도 조금 기다릴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순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시면 우리 아이들도 모두가 다 아무리 지금 현재 문제 행동이 심하다 해도요, 조금씩 차근차근 아이들이 잘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인성 덕목은요, 자기 조절이에요. 네. 조금 전에 우리 PD님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설 다음에 만나겠다 했는데요. 저는 이제 맏며느리이자 외며느리인 관계로 엄청난 자기 조절력이 필요해요. 그래도 뭐 크게 별 탈 없이 무사히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이 덕목들 그리고 자기 조절력을 제가 조금은 사용할 줄 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자아자찬이었나요? 사실은 엄마가 되고 나서 아빠가 되고 나서 정말 부모라는 역할만큼 자기 조절력을 많이 요구하는 역할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기억나는 게 지금 딱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요. 제 기억에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커피를 한 잔 마신 게 저희 작은 아이가 6살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구나. 네, 근데 그날이 작은 아이를 유치원 보낸 날이었거든요. 세상에 커피 한 잔을 채 마시기도 전에 애가 유치원을 탈출해서 왔어요. 세상에 문 밖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데 네, 반잔을 채 못 마셨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네요. 자, 부모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멋진 그 사람들과 그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잘 이루어가려면 정말 굉장히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자기 조절력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자기 조절력을 키울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조절력이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사람하고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이게 조절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말한 말에 좀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불쑥 화를 내면은 뭐예요? 그 또한 조절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시시각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자기 조절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보면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조절력을 되게 잘 발휘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자기 조절이 뭐냐면은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 이거를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상황에 맞게 화를 내려면은 버럭 하고 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좀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해서 좀 화났음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할 때는 너가 지금 빨리 이를 닦아야 되는데 안 닦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초조해지고 힘이 들어. 그리고 네가 조금만 더 안 하면 엄마가 정말 화가 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지 않고 너 빨리 해!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리면 엄마가 조절을 못했고요. 참 제가 이 아이들 상담하다가 좀 무섭다고 느끼는 게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엄마를 딱 만나면 엄마한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자기 조절력이 부족한 이유는 엄마의 모습을 많이 보고 혹은 아빠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 우리 모두가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기조절력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상황에 맞게 표현해낸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것도 자기조절력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계획한 걸,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참 많이 세우잖아요. 자, 올해 초에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네. 저는 물론 항상 다이어트가 1번이고요. 근데,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제 계획을 의도대로 실천하지 못했을 땐 자기 조절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걸 의도한 대로 실천하는 것 또한 자기 조절력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것. 만족 지연 능력. 이건 뭐였죠? 네? 만족 지연 능력. 네, 만족 지연 능력은요. 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하나 사고 싶어요. 나를 위한 선물을 사고 싶은데 지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저 레고 장난감 사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달 예산은 다 썼어요. 그리고 장난감을 너무 많이 썼고 이 아이는 한 달 뒤에 이 아이가 무슨 생일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아야 되면 이 한 달을 아이가 잘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해요. 이 능력이 자기 조절 능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만족 지연 능력을 포함해서 자기 조절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지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댓글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최정원님께서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요즘 자기 조절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극단적인 상황의 범죄가 이제 성인들에게 많이 나타났지만 요즘은 여중생, 중학생들의 사건들이 지금 계속 몇 년째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좀 더 어린 시기에 잘 배웠어야 될 것들이 사실은 되게 좋은 인성, 정말로 바른 아이로 자라는 인성들을 잘 키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여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내가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혹은 상황에 맞춰서 잘 조절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는 아이들이 사실은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아이의 자기조절력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조절을 잘 못하는 아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무조건 싫어, 안 해!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우선 유아기에 특히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빨리 세수해야 되는데 싫어. 지금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또 싫어. 이런 경우에 이 아이는 싫다는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싫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조금 참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한다면은 이 아이한테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 표지 좀 보세요.
이렇게 작고 귀엽게 생기는 우리 친구가 no 싫어 무조건 싫어하고 이 외치는 이 표지에 no라는 이 그림이 엄청나게 커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세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들 지금 이 표지 이 아이가 싫어라고 외치는 게 딱 보자마자 우리 아이가 외쳤던 그 소리가 생각이 나면서 화가 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으세요? 예. 네. 자, 혹시 화가 좀 나시더라도 잘 조절을 하시고요. 이렇게 싫다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조금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빠르면은 16개월 혹은 2살, 3살, 4살 요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싫어, 안 해, 혹은 내가 이런 말들이에요.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에 대한 아이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때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 내가 마음대로 혹은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한창 올라올 때예요. 그건 되게 자연발생적인 거고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쩌면은 부모인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통제하는 게 좀 많아지다 보면 이 아이는 싫어라는 말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조금만 보겠습니다. 와, 너무 귀여워요, 주인공. 자, 이렇게 살펴서요. 와, 라노예요. 이름도 되게 귀엽죠? 라노. 예, 라노라는 코뿔소예요. 네. 예, 이렇게 귀여우니까 다들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와,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을까? 하고 있죠. 엄청 사랑받는데, 네, 어느 날 라노가 새로운 말을 배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갑자기 싫어예요. 자, 싫어라는 말은 참 잘 배워요, 이상하게. 네. 예, 이상하게 어른들은 욕을 먼저 잘 배운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 욕구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말들을 훨씬 더 잘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이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새로 배운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싫어! 그랬어요. 성인들 중에요. 싫어하는 말씀 잘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 약간 용기를 내서 정말 진짜 거절하고 싶을 때 거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좀 속이 시원해지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단단하고 커진 느낌이 나요. 아마 이 어린 아이들도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싫어했더니 내가 뭔가 좀 대단해진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근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싫어라고 외치는 거죠. 자, 보세요. 뭐 유치원 갈 때도 옷 입을 때도 전부 다 싫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맨날 싫어만 노래하고 있다면 누가 안 좋아하나요? 당연히 엄마부터 싫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친구들도 싫어하고 유치원 선생님들도 많이 싫어하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주면 우리 아이가 싫어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멈출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럴 때요. 아, 싫구나라는 말 먼저 한번 해주세요. 요거 안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아이는 전부 다 거부하게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싫어라고 해서 아, 지금 싫구나. 잠깐만. 근데 지금 다들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밥 먹고 요걸 치워야 되는데 혹은 요 장난감 정리해야 되는데 너가 안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표정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표정 자세히 관찰하고 사람 마음 짐작하는 거 이런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런 걸 조금만 해도 아이들이 이 싫어라는 말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날 계속 싫어라고 했더니 다들 친구만 혼자 두고 딴 데로 가서 같이 놀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싫다라고 할 때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너는 싫은 마음이 드는구나.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근데 너가 싫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다 가버렸네? 네, 이렇게 그 상황을 아이가 천천히 인지하도록만 알려주셔도 아이가 내가 싫다는 말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그림책의 주제가 나오면은요, 싫어를 타는 말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싫은 건 싫다고 하셔야 돼요. 네. 네,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근데 다만 상대방이 거스르지 않는. 그쵸? 그래서 좀 성숙하게 표현하는 방법. 예, 그리고 이런 걸 성숙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상대방의 마음도 잘 배려를 해요. 나도 싫구나. 근데 너도 싫은데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좀 더 차원 높게 서로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글들이 이제 막 자기조절력 얘기하니까 글들이 되게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글에 대한 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먼저 실험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실험 이야기요? 네네. 네. 이미 너무 유명한 실험이라 다 아실 것 같은데 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대표적으로 만족 지연 능력을 검증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이거예요. 마시멜로라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익숙한 간식은 아니지만 굉장히 서양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라는 간식을 놓고 아이한테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해요. 이걸 하나를 지금 먹을 수도 있지만 15분을 기다리면 한 개를 더 먹을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개를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리면 하나를 더 먹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은 밖으로 나가요. 자, 우리 아이가 책상 위에 마시멜로 한 개가 놓여져 있어요. 15분을 기다리면은 한 개를 더 받을 수 있대요. 이때 우리 아이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리고 이 실험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15분을 기다린 아이가 있고 못 기다린 아이가 있잖아요. 이 실험이 왜 유명해졌냐면은요. 이렇게 4살 전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한 15년쯤 지나서 청소년기 아이들을 이제 쭉 관찰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잘 기다렸던 아이들하고 못 기다렸던 아이들이 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잘 기다린 아이들은요, 뭐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 그 점수도 굉장히 높았고 주변의 평도 너무 좋고 힘든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되게 현명하고 인성 좋고 능력 있는 아이로 잘 자라고 있었던 반면에 잘 못 기다렸던 아이들은 성적도 낮고 문제 행동도 훨씬 더 많았고요. 자기조절력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이 좀 더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이 아이들의 삶을 중년까지 종단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년기의 삶을 봤더니 여전히 잘 조절했던 아이들은 너무나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반면에 조절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비만, 약물 중독 뭐 등등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모습으로 살더라. 라는 게 이 실험 이야기였어요. 자, 20여 년 전에 저도 저희 아이들 유아기 때 이 실험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대부분 초콜릿이나 사탕을 놓고 대부분들 많이 실험해 보셨어요. 이 이야기를 알았던 분들. 네. 근데 하나에는 성공했어요, 저도. 근데 하나에는 실패를 한 거예요. 말 끝나기 전에 낼름 초콜릿을 다 먹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만 남아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재밌는 두 번째 실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 먼저 하고 다음 그림책 보여드릴게요. 네. 같은 교수님이 처음엔 69년도인가에 실험했고요. 그 다음에 86년이니까 꽤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험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실험에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4살 전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벌써 만족 지원 능력이 생겨났지?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잘 참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잘 참았던 이유가 뭘까요? 네, 나 닮아서? 네, 못 참았던 아이들은 왜 못 참았을까요? 네, 배우자 닮아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 참았던 아이들을 잘 관찰을 해봤더니요. 이 아이들은 앞에 마시멜로가 놓여져 있었잖아요. 이걸 안 보려고 눈을 가리거나 막 천장을 쳐다보거나 손가락 놀이를 하거나 네, 심지어 어떤 아이는 막 이야기를 만들어요. 하얀 마시멜로를 하얀 생쥐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노는 거예요. 아니 마시멜로가 음식일 때는 먹고 싶었지만 상상의 가상의 인물이 되면은 걔를 먹는다는 마음은 안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15분을 잘 견뎌내는 그런 조절력이 이미 생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얘들은 이게 벌써 형성되어 있었을까? 자, 그렇다면 잘 못 참았던 아이들도 혹시 이거를 살짝 가려만 놓아도 조금 뭔가 결과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 가지 낼게요. 두 번째 가려 놓으면서 뚜껑을 덮어 놓으면서 실험을 할 때 한 가지 가설을 세워요. 자, A, B, C 중에서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더 잘 참았나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애들한테 재밌는 생각을 하고 있어. 15분 동안 이렇게 지시했고요.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실험처럼 아무 지시를 안 내렸고요. 그 다음 C, 세 번째는요. 2개를 준다고 했잖아. 2개 받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 두 번째 받을 보상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자, PD님은 A, B, C 중에서
어느 아이들이 훨씬 더 오래 기다렸을까요? 자, A는 재미난 상상이고요. B는 아무 생각 짓이 없었고요. C는 네, 나중에 받게 될 2개의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 지금 답해하나요? 네네. PD님은? 지금 첫 번째요. 아, PD님은 첫 번째시군요. 네. 자, 어머님들도 댓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제가 이미 약간 힌트를 앞에서 드렸기 때문에 네. 정답을 잘 찾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조금 이따가 답글을 좀 더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조금만 읽고 아, 지나갈게요. 그럴까요? 네. 김민정님께서 네. 주신 질문인데요. 저희 40개월 아들은 요즘 뭔가 원하는 게 생기면 당장 내놓으라며 줄 때까지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네, 당장 내놓으라며 못 기다리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예요. 아이고. 진짜 힘들어요. 이때 너무 힘든 거 제가 너무 잘 알죠. 네. 자, 근데요, 제가 아까 질서라는 걸 얘기할 때도 제가 좀 강조드린 게, 너가 먼저 하고 싶구나, 차를 지키기가 힘들구나라고 마음을 읽어주는 거 먼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엄마들이 계속 설명을 하세요. 지금 김민정 씨도 설명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엄마가 지금 줄 수가 없어. 지금 가게가 문을 닫았잖아. 뭐 너 어저께도 그치. 샀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이는 그 설명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지금 당장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 커진 마음이 진정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갖고 싶었어? 지금 당장 갖고 싶구나. 어떡하지? 엄마가 네 마음 다 알아 하고 그 마음에 함께 잠깐 머물러 있어 주세요. 그러니까 함께 머무르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 마음에 함께 머물러서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지금 당장 갖고 싶겠니? 엄마도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충분히 공감을 해주면서 근데 어떡하지? 지금 가져올 수가 없는데 지금 너의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아이가 진정이 돼요. 자, 근데 이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거를 어머님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잘 못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양육 상담을 하기도 해요. 어머님이 이거를 제대로 배우시는 게 중요하다 싶은데 그래서 할 때인데요.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하세요. 전 마음 다 읽어줬어요. 공감 충분히 했는데도 예, 잘 안 바뀌어요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또 그 마음을 공감해요. 그렇죠.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힘드시겠어요. 했는데도 공감이 잘 안 된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서 손을 이렇게 잡고 진짜 힘드시죠? 라고 했더니 갑자기 느낌이 좀 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느껴지게 하는 게 되게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하지만 엄마하고 아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이하고 스킨십도 잘 되시고 아이가 울면 엄마 마음도 안타깝잖아요. 그 마음이 소통만 되면 돼요. 통한다는 느낌. 그래서 그냥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지금 얼마나 너가 속상하겠니? 엄마가 네 마음 다 알아. 하고서는 다독다독 해주세요. 그러시면은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이가 진정이 될 수 있어요. 설명하는 건 나중 일이에요. 예, 진정하고 나서는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명의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만 해도 조금은 더 잘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상담에서 똑같이 아이들 문제 행동 다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충분히 공감하면 어느새 진정하고 나면 되게 얼굴이 개운해져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들어줄 수 없는 걸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잘 조절력을 키워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주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우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해요. 이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저리가 짜증송아지 이야기예요. 이 아이 보세요. 주인공 유스투스인데요. 굉장히 짜증나 보이죠? 네. 자, 비밀인데요. 짜증송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우리 유스투스가 짜증을 되게 잘 내는 아이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계세요. 돋보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느 날 이 주인공 아이가 짜증을 낼 때마다 할머니가 뭔가를 발견하셨어요. 뭐냐면 이 짜증 송아지를 발견하신 거예요. 예. 보세요. 이렇게 심술난 얼굴에 보니까 짜증 송아지가 있었어요. 네. 뭔가 시무룩할 때도 짜증 송아지가 살짝 붙어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짜증 송아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는 너무나도 훌륭한 아이인데 어느 날 짜증 송아지가 우리 아이한테 와서 탁 붙는 순간 아이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기법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은 아이 존재를 혼내지 말고 아이의 문제 행동, 그러니까 아이하고 문제 행동을 구분하라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구분하라는 말을 되게 생생하게 상상 이야기 기법을 활용한 거지만 짜증 송아지라는 존재로 이렇게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그게 되게 쉬워지세요. 실제로 이게 심리치료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존재와 문제 행동을 구분시키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아이의 문제를 짜증이라는 그 존재를 짜증 송아지라는 존재로 형성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보세요. 얘가 컴퓨터 뭐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지금 엄청 화를 내는데 보니까 이 형도 짜증 송아지가 붙어 있었고요. 아빠 보세요. 버럭하실 타이밍이시잖아요. 뭐예요? 아빠한테도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이해되시죠? 모든 존재들이 화를 내고 있을 땐 짜증 송아지가 가서 딱 붙어 있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화 안 내려면 어떻게 해요? 짜증 송아지를 딱 집어서 멀리 던져버리는 거죠. 네. 아까 피디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책 보시면서 난 짜증 송아지가 100마리는 붙어. 죄송해요. 갑자기 공개를 해서 허락 안 받고. 근데 사실은 저도 제 온몸을 짜증 송아지가 붙어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화가 치밀 때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얘네들이 정말 나한테 붙어있구나. 한 마리씩 천천히 떼어내야지 하면은 정말로 잘 극복하고 조절하면서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뒷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짜증낼 때, 때를 쓰고 울 때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심코 너 왜 또 울어? 왜 맨날 짜증을 내니? 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 살짝 너 또 짜증 송아지가 왔구나. 네. 자, 근데요, 이걸 좀 활용하실 때는 꼭 이 별명을 짜증 송아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아이는요, 다른 이름을 얘기를 해요. 네. 그, 화염이 솟아오르는 느낌이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자기는 화염이라고 이름 붙인 아이들 있고요. 어떤 아이는 자기는 빨강색으로 막 칠을 해요.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빨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빨강 괴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럼 걔를 떼어내자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버럭하고 솟아오르는 이 되게 불편한 감정들을 잘 다루지 못할 때는 또 너가 짜증 송아지가 나타났구나. 못된 괴물이 나타났구나. 우리 못된 괴물 없애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걔를 띄어내는 혹은 왜 저런 것도 있잖아요. 풍선에 기분 나쁜 거 후 불어서 뻥 터트리는 이런 되게 상징적인 놀이를 실제로 상담에서 많이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화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한테 알려주는 것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정은 님도 네. 저 책 너무 읽어주고 싶네요. 저를 포함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데. 네. 저도 정독을 해봤습니다. 네. 네. 좋더라고요.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요. 네, 화는 날 수 있는데 이 화를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에서 짜증 송아지 여러분 몇 마리 달고 다니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올려놓으셨네요. 피디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정님께서는 진짜 셀 수 없이 있는 것 같다고. 네.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지금 또 필요한 책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자기 조절을 더 못하는 거는 아이들보다는 성인들, 부모님들일 수 있어요. 아이 때문에 이렇게 화나시고 힘드신 경우들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나한테 짜증 송아지 3마리 왔구나.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얘를 떼어내지?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짜증 송아지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자기 어떻게 좀 이미 성찰의 단계예요. 네. 내가 자기 화가 마음을 났구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거네요. 그렇죠? 돌아볼 때 짜증 송아지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ABC 답은 좀 올라왔었나요? 네. 통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C가 되게 많습니다. C가 뭐였죠? C가요.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일을 생각하라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뚜껑을 덮어놓았다 그랬잖아요. 뚜껑을 덮어놓았던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뚜껑 덮어놓으면은 그것도 되게 효과가 좋아요. 아이들이 12분 정도로 평균 그 15분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12분 정도가 나오고 뚜껑 안 덮으면은 막 3분 이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생각의 종류에 따라서 또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요. A. 재미난 일을 생각하라 라고 했더니요. 평균 13분을 기다려요. 아이들이. 13분? 네. 그리고 2개의 마시멜로를 생각하라 하고 지시받은 아이들은요. 평균 4분 이하를 기다렸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실험 이야기가 꼭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는요. 네가 지금 이걸 참고 하면 너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까? 보상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특히 유아기나 저학년 때까지 아이들은요. 그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이 재미있고 즐거운 게 더 중요한데 그러면 점점 지금 재밌고 즐겁고 뭔가 좀 생산적인 놀이 같은 거를 몰입을 하다 보면은 와 내가 이만큼 해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조절하는 것들을 배우고 몸에 배이게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참아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너 나중에 2개를 먹을 수 있을 거야. 2개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니? 2배야 2배 막 이런 거 강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네 조절력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보상 기법은 우리가 행동 수정 기법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인데 우리가 조금 잘못 쓰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잘못 쓰냐면은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행동, 아이가 하기 힘들어하는 이 행동 자체를 하니까 얼마나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이걸 점점 잘해지는구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다가 초점 맞춰요? 나도 모르게 결과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아이가 받게 될 2개의 보상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또 조절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유아기 10살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뭔가 재밌는 일을 상상하면서 그 일을 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의 학습이나 뭔가 배워야 될 많은 행동들은 가능하면 재밌게, 가능하면 즐겁게 우리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2번째 실험 결과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상 강조하시는 이 언어 습관, 우리 무심코 보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간절히 설명하는데 왜 너는 못 참아? 사실은 네 몸에 안 좋은 거 줘놓고서는 몸이 왜 안 좋아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우리 재밌는 거 상상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럼 너도 모르게 거뜬히 다 해낼 수 있단다라는 걸 우리 아이가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님께서 비슷한 실험이 직장인 대상으로도 있었대요. 네. 성과급보다 일 네. 자체의 진척도가 좋을 때 더 만족도가 높았대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인센티브 얼마 준다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존심 엄청 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정말요. 네. 사람 마음이 아이나 어른이나 정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이 방송 되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잘하게 하려고 막 보상에 막 하면은 제가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럼요. 네, 재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갈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조절 잘 못하고 맨날 화나고 짜증나고 있을 때 이제 아이 마음도 이해하고요. 또 동시에 아이는 아직 역지사지, 상대방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화났구나. 근데 너가 화났을 때 잠깐 주변을 돌아봐. 엄마는 어떨까? 이런 걸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화가 났는데요. 자, 월요일은 아침에 늦잠을 자서 엄마가 화났어요. 그치? 이 책은 이상하게 나의 행동이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혹은 친구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에 초점 맞췄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책을 볼 때도요. 너무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겠니?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들 이 책 덮으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쵸.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네, 죄책감 생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가르칠 때요,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가르친다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받아들일 마음이 되었을 때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나 저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지 라고 마음 먹게 되냐면은 이 아이 좀 보세요. 자, 아침에 늦잠을 자서 엄마가 화났어 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네, 일어나기 너무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그쵸? 일단 잠에서 깨는 게 너무 힘들겠다. 그치?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들어. 이렇게 최소한 싫은 감정을 이렇게 조금 김빼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엄마가 화난 거 아이한테 보이지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야 정말 힘들겠다. 얘 정말 힘들어 보인다. 근데도 얘 너무 기특하지 않네. 얘 지금 이 그림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얘가? 반쯤 일어났네요. 그렇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두 팔이 힘준 거 보세요. 얼마나 기특해요. 이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가 맞아 나 힘든데도 일어나려고 했어 라는 마음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엄마를 볼 수 있게 돼요. 그치 엄마도 기다리기 힘들겠다. 맞아 엄마는 몇 분 정도 기다렸을까? 이 아이 보고 일어나라는 말을 몇 번 정도 했을까? 하고 이제 슬슬 엄마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시면 네. 아 나도 힘들 때 우리 엄마는 보세요. 엄마가 앞에 한 10번 넘게 불렀는데 아이들 그거 모르거든요. 그럴 때 한번 살짝씩 얘기해 주시면 아 엄마도 힘들었겠구나를 이제 공감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보세요. 화요일은 피망을 남겨서 엄마가 화났어. 와, 토마토, 피망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 피망 먹기 힘들겠다. 그치? 근데 어떡하지? 피망 꼭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진다는데 이 정도를 말을 해줘야지. 네, 아이가 피망을 안 먹어서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 자, 여기서는요, 엄마가 화났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감정을 얘기를 할 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겉감정과 속에 있는 핵심 감정이 있어요. 근데 보통 화났다, 짜증났다는 겉감정이에요. 근데 겉감정만 얘기하면은요, 내가 안 먹는데 엄마가 왜 화나? 이렇게 해요. 정말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피망 안 먹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들은 되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걸 먹어야지 우리 아이가 건강해지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 엄마가 우리 아이가 건강해지길 바라는데 안 먹어서 되게 안타까우신가 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되게 고민되시나 봐 라고 속마음을 좀 전해주시는 이런 얘기도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쪽만 더 볼게요. 자, 목요일은 동생이랑 싸워서 엄마가 화났어요. 네. 자, 이때도 아이들 마음 먼저 공감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동생이랑 왜 싸웠어요? 큰아이. 제가 요즘 좀 강조드리는 게 큰아이하고 동생하고 싸우면요. 보통 큰아이를 너가 동생을 잘 돌봐야지 혹은 양보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 경험적으로 상담실에 큰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와요. 네. 왜 큰아이들이 더 스트레스가 많고 더 문제가 많이 드러날까를 보면 세상은 다 공평해져서 아이들 보고 공평하게 평등을 강조하는데 아이가 억울한 지점에서 큰아이한테는 양보를 강조를 해요. 근데 존중받은 다음에 양보가 저절로 잘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이는 존중받지 못한 상태, 배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보를 강요받을 때 아이들은 되게 억울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큰아이면은요, 큰아이가 되게 속상했겠다. 그치? 동생이 말을 안 듣고 방해해서 속상했겠어. 동생은 근데 왜 오빠를 방해했을까? 동생은 오빠를 왜 방해했을까요? 제가 또 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같이 놀고 싶어서가 가장 커요. 네. 이렇게 서로 아이들 마음 좀 이해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엄마는 오늘 좀 맛있는 거 해주고 싶었는데 둘이 또 붙어서 싸우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순서대로 마음을 공감해 보다 보면 뭐예요? 세 사람의 마음이 서로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 자기 조절이 어떻게 보면 좀 쉽다라고 느낄 때가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내 마음이 잘 조절이 돼요. 저 사람 미워 죽겠다 싶다가도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나를 이해하게 되면 미운 마음이 싹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왠지 좀 측은지심도 느껴지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싶을 때 한번 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C의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또 많이 해주셨네요. 네. 김은미 씨, C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시고요. 우리 아이랑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또 재미있고 혹은 좀 아이가 참고 해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엄마가 고민하는 거가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좀 전에 피망하고 토마토 얘기했는데요. 토마토 얘기 나왔습니다. 네.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정말 아이 시절에 먹기 힘든 음식 중에 하나가 토마토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희 아들을 방울토마토를 억지로 먹였더니요.
이제 먹었어요. 먹고서는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갔는데요. 아파트 현관 밖에 토마토가 버려져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떤 억지로 먹였던 엄마 중에 1인이었던 거 고백하고요. 자, 다시 제가 그림책을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같이 그림책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아이들한테 미안해졌던 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미리 알았으면 우리 애 그렇게 그 고생 안 시켰을 텐데를 깨달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파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었는데 이것도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당근 다 안 먹고요. 이쪽 리스트, 우리 아이가 안 먹는 음식 리스트예요. 전부 다 안 먹어요. 콩, 당근, 버섯, 달걀도 안 먹네요. 이 친구는. 네, 양배추, 오렌지, 치즈, 생선튀김 다 안 먹는다고 외치는 아이예요. 근데 여기는 되게 현명한 오빠가 등장을 하십니다. 자, 우리 집엔 그런 거 한 개도 없어. 토마토? 그런 거 없어라고 말을 해요. 네, 없대요. 근데 오빠 여기 왜 당근이 있어? 그랬더니 보세요. 난 당근 절대로 안 먹는데 라고 이제 아이가 말을 해요. 자, 이 아이한테 우리 집에 오빠 같은 사람 한 명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당근이 아니야. 이건 목성에서 나는 오렌지뽕, 가지뽕이라고 네, 전혀 엉뚱한 이름을 붙여요. 동생, 내 눈엔 그냥 당근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당근일 리가 없지. 목성에서는 당근이 안 나거든 하고 완전히 엉뚱한 얘기로 접근을 해요. 자, 그리고선 이렇게 해요. 목송에서 따온 거니까 딱 한 입만 먹어볼래? 이런 식으로 아이를 살짝 꼬드겨요. 네. 근데 동생이 넘어가요. 예. 한 입 탁 베어 먹어요. 네. 자. 이번에는 완두콩. 자, 완두콩은 또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완두콩은 이랬어요. 난 콩 안 먹는데 라고 동생이 하니까 오빠가 이렇게 말하네요. 이건 콩이 아니야. 당연히 아니고 말고. 이건 초록나라에서 나는 초록방울이야. 초록방울은 뭘로 만든지 아세요? 네, 초록빛이 뭉쳐서 생긴 건데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네, 자, 상상력을 가미해서 우리 아이한테 초록콩이 아니라 초록방울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초록방울은 되게 신기한 초록빛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고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을 해요. 그럼 이 하나를 한번 먹어볼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유아기 아이들은요, 되게 거의 한 70-80% 정도의 아이들은 다 먹어봐요. 그럴 마음이 생기고 이게 또 사실 입에 들어가면 그게 콩인 줄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래도요. 아이들의 상상의 힘은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그 초록빛 되게 맛있지, 특별하지, 그걸 먹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단다라고 해주면 애들이 정말 먹어요. 자, 그 다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제 감자를 먹여야 해요. 자, 감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이한테 들려주면서 이 감자를 먹게 할까요? 네, 퀴즈예요. 감자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오빠는 이렇게 말해요. 으깬 감자가 아니야. 보통 다들 그렇게 착각하는데 이건 백두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걸려있던 구름 보풀학이라고. 네, 자, 감자가 아니라 구름 보풀학이에요. 네. 구름 보풀하기 어떻게 해요? 한 입 떠먹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이 되네요. 그쵸. 네. 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구름빵이잖아요. 사실은 구름빵 책 처음 나왔을 때 구름으로 빵을 만든다라는 그 상상이 아이들 모두를 다 행복하게 했고요. 그 빵을 먹으면 구름처럼 둥둥 뜬다. 이거가 모든 아이들 거의 99, 100%의 아이들이 정말 붕붕 뜨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가진 상상의 힘이에요. 우리는 야 구름으로 무슨 빵을 만들어? 야 감자가 무슨 구름 보풀하기야? 이러시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상상 이야기에 푹 빠져서 아이가 정말 구름을 한 입 먹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아이는 어느새 싫어했던 음식을 아주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의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 마시멜로 실험에서 왜 재미난 상상을 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만족 지연 능력이 좋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또 뭐 자기 조절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지금 그림책으로 얘기를 하지만요. 이제 그림책으로 아이를 좋은 인성, 바른 아이로 키우는 건 어떤 작용이냐면요. 아이의 생각 구조를 바꿔주는, 그쵸? 뭔가 깨닫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그렇게 바뀐 생각이 자기 몸에 체득된다.
예, 자기 몸에 배어서 그 조절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조절력을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을 위해서 제가 또 놀이를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놀이가요. 그냥 종이 한 장을 머리에 올리고요. 좀 어린아이들은 그냥 걷기를 해보세요. 자, 이쪽 끝에서 저쪽 벽 끝까지 종이를 머리에 올리고 떨어뜨리지 않고 걷기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A4 용지 그냥 한 장 올리면 사실은 이렇게 조금만 빨리 움직이면 그냥 스르르 떨어지거든요. 근데 천천히 움직이면 또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자기 조절 능력 할 때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도 포함해서 나의 계획에 맞게끔 나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목표 생겼어요. 종이를 머리에 이고 저쪽 벽 끝까지 간다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속도, 네, 나의 몸 움직임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를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연습될 수 있는 놀이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조금 큰 애들이면 예, 엄마랑 누가 빨리 저기 벽까지 가서 터치하고 오는가 이런 식으로 약간 경주를 해도 돼요. 그러면 이기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잖아요. 종이 휙 떨어져요. 그럼 다시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워서 올려서 예, 엄마랑 경주하기 이렇게 한번 놀아보셔도 조절력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되고요. 아니면 종이 위에다가 탁구공 같은 거 딱 놓고 예, 이거를 예, 저쪽 바구니에 옮기기. 자, 종이 위에 탁구공 올리면 굉장히 잘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이 균형이 삐뚤어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의 감각과 빨리 가고자 하는 나의 예, 목표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조절해야 되는구나. 근데 너무 어린아이는 탁구공이 힘들 거예요. 너무 잘 떨어져서. 그럴 때는 그냥 종이를 뭉쳐서 종이공을 만들어서 하시면은 또 네. 굉장히 연습이 잘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놀이. 2인 3각 놀이 기억나세요? 한 4살만 되면. 그쵸. 두 사람이 발을 같이 묶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요. 이거는 나와 상대방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라서요. 자기 조절 연습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놀이에요. 집에서도 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놀이니까요. 한번 재미있게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은님께서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저도 아이가 잘 안 먹을 때 숟가락에 부엉이 캐릭터가 네. 있는데 부엉아, 우리 딸 입속에 밥을 듬뿍 떠서 먹여줄래? 라고 네. 말하면 자기가 응이라고 대답하면서 엄청 잘 먹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좋은 역할극을 한다고. 그렇죠. 너무 좋은 사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부엉이랑 얘기하면서 부엉이가 들려주는 얘기잖아요. 애들 역할극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네. 근데요, 이걸 어머님들이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이걸 하려면 조금 에너지가 필요하세요. 맞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냥 먹어 이러시는데, 사실은 그냥 먹어 하고 신랑이 하시는 시간은 한 10분 잡는다면, 역할극해서 이렇게 먹이면은, 예, 1분 이내에 아이들이 잘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현명하게 내 마음을 조절해서 조금 지혜로운 방법 쓰시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항상 친어리지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되게 잘 노는 시간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또 많이 칭찬해 주시면 네. 예, 정말 조절력이 훌륭하게 잘 성장할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로 네, 넘어갈까요? 다음 책. 네, 굉장히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마녀 위니 이야기예요. 네, 저도 잠깐 봤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책은 사실은 우리 아이한테 조절력을 키우자 하기 전에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아이에게 맞추는가. 사실은 부모가 우리 아이한테 잘 맞추는 것도 부모에게 요구되는 조절력 중에 하나이거든요. 내가 옳다는 대로만 밀고 간다고 우리 아이가 잘 자라진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마녀 위니인데요. 마녀 위니는, 네, 까만 집에 살아요. 밖도 까맣고 안도 까맣고 네 깔개도 까맣고 의자도 까매요. 침대도 까맣고 담요도 까맣고 이불도 까맣고 목욕탕까지도 까매요. 까만색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자, 마녀 위니의 까만 집에서 고양이 윌버랑 같이 사는데요. 윌버도 까매요. 네. 근데 이 까만색이라는 게 이제 말썽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파에 윌버가 앉아서 눈은 초록이지만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소파인 줄 알고 앉았는데 윌버가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눈 감고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툭 하고 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자, 여러분이 마녀 위니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윌버 보고 맨날 눈 뜨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녀니까. 윌버 색깔을 바꿔. 그렇지.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자, 당연히 마녀니까. 윌버 너 색깔 바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쵸? 그런데, 아이쿠.
숲을 나갔더니 윌버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초록색은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러면 아무데나 잘 보일 수 있게 알록달록한 색으로 바꿔야지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온갖 새들이 다 날아와서요. 윌버를 놀려요. 이런 색깔 처음 봤다고. 윌버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마녀 위니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떡하지? 초록색으로 바꿔도 안 되고 알록달록 색깔로 바꿔도 또 윌버가 너무 속상해하고 놀림받는 상황이 생겼어요. 어떡하지? 도대체 너는 왜 이런 색깔로 태어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녀 위니가 윌버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까만 집에서. 네. 위니는요, 드디어 생각을 한 가지 해냅니다. 윌버의 원래 색깔은 그대로 놔두고요. 뭘 바꿔요? 윌버의 주변 환경을 바꿔요. 그래서 집을 바꾸기로 합니다. 집을 예쁜 색깔로 싹 바꾸는 장면이 나와요. 네,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네, 마지막 장면은 보이지 않겠는데요. 이야기만 들어도 충분히 아시겠죠. 저는 이 책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아이는 그 고유의 성격과 기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 아이한테 막 주입을 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공부는 꼭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숙제부터 끝내야 되고 이거가 사실은 아이는 학교 갔다 오자마자 숙제를 끝내기 힘든 성격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학교 갔다 와서 바로 숙제를 해본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좀 쉬고 놀고 나면은 에너지가 회복이 되어서 후다닥 해내는 건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도록 환경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릴 때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한번 조절을 해보자 할 때 제가 위니 책을 많이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도 부모 역할 힘든데 또 부모 보고 결국 맞추라는 거냐 뭐 이렇게 조금 반항심이 저항감이 올라오실 수도 있지만 자기 조절력이라는 건 우리 아이만 조절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 부모인 나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쵸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도 이럴 땐 내가 조절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이가 조절력을 키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 5권의 그림책 보면서 우리 아이의 조절력을 키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실험, 3번째 실험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이 마시멜로는 3번째 실험까지 있어요. 그렇군요. 대단한 실험이에요. 네, 수십 년간을 이어서. 2012년도 가장 최근 실험인데요. 이건 다른 교수님이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상하다 마시멜로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었던 아이들과 없었던 아이들이 또 다른 요인은 없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유아기 아이들을 놓고요. 2그룹으로 나눠요. 똑같이 아이들한테 미술 재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꾸미기를 하자라고 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2그룹 아이한테는 한 10분쯤 있다가 선생님이 재료를 하나를 더 줄게 했어요. 둘 다에게 다 준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한 그룹에게는 약속대로 갖다 줬어요. 재료를. 근데 또 한 그룹에는 와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미안해 오늘은 그냥 아까 있던 걸로 그냥 만들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의 신뢰를 경험한 아이들과 비신뢰 그쵸 믿음이 깨졌잖아요. 준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경험한 거잖아요. 비신뢰를 경험한 팀이 나중에 마시멜로 실험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실험처럼. 2그룹에게 이제 다시 마시멜로 딱 놓고서는 어느 팀이 더 잘 오래 참았을까를 다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실험 결과 예측이 되시죠, 이번에는? 네, 3번째 실험의 결과는요, 신뢰를 경험한 아이들은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평균 12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15분을 성공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14명 중에 9명이 성공을 했고요. 자, 비신뢰를 경험한 아이들은 평균 3분밖에 못 기다렸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15분까지 기다렸대요. 자,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이한테 나중에 줄게 했으면 10분 후에 줄게 했으면 10분 후에 주면은 아이는 엄마가 약속한 걸 잘 지키시는구나 하니까 뭐예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뭐예요? 지금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보상에 대한 믿음도 생겨나서 15분을 걷더니 참을 힘이 생겨난다는 건데 비신뢰를 경험하니까 뭐예요? 나중에 줄지 안 줄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좀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못 참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냐면 비신뢰를 경험했는데 한 명은 15분을 참았잖아요. 전 이런 아이들이 좀 흥미로워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아이는 이 실험 이전에 이미 많은 신뢰를 경험한 아이가 아닐까? 그렇죠. 그까지 실험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지만 제가 좀 이렇게 추적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게 짐작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의 비신뢰를 경험을 해도 이 아이는 이미 탄탄하게 마음 구조가 조절력이 잘 자라져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조건이 와서 비신뢰를 경험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거뜬히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실험이 참 우리한테 주는 이 가르침, 깨달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우리 아이가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구성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품게 해요.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품고 있으면 지금 나한테 좀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내가 마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또 부모가 되게 신뢰로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엄마 저거 장난감 조립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엄마 설거지 중이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이따가 아이 입장에서 그 그치. 이따가가 영원히 안 오는 경험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 아이는 이 자기 조절 영역이 잘 형성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따가라고 했으면은 엄마가 이따가 도와줄게 했으면 이따가 꼭 해주세요. 근데 그 막연하게 이따가라기보다요. 뭐 어머님이 시간을 가늠해서 30분이면 30분 후에 1시간 후에 혹은 몇 시에 혹은 김마늘이 어디에 가면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가끔 지켜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엄마가 워낙 바쁘시고 일도 많은데 어떻게 그걸 매번 지켜요 이러시잖아요. 자, 저런 비유를 해요. 그 메이저리그의 야구 되게 유명하신 타자들이 몇 할이면은 되게 성공적이다? 예, 3할 이 정도만 되면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10번 중에 3번이면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런 비유를 참 많이 드려요. 10번 중에 한두 번만 성공하셔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고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은 성장을 해요. 그래서 10번 다 해야 된다는 부담은 좀 내려놓으세요. 그건 거의 신의 경지인 것 같고요. 10번쯤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정도 우리 아이하고 신뢰로운 경험을 잘 형성하고 그 신뢰가 성공한 경험들에 대한 추억을 자꾸 얘기를 좀 나누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아이의 기억에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 엄마는 약속 되게 잘 지켜 라는 인식이 좀 더 건강하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이 경험들이 우리 아이의 조절력을 되게 잘 성장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성희님께서 동생에서 큰아이에게 있다가 나중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신중해야겠고 네. 지켜야겠어요. 네, 지키고 나서 엄마 잘 지켰지 하고 이제 확인하는 거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칠 때가 돼가지고요. 네, 서다운님께서 5건 책제문 좀 알려주세요. 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녀 위니예요. 마녀 위니는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그쵸? 네. 특히 이 코키폴이라는 작가는 되게 재밌는 게요. 자기 그림책에 다른 그림책의 주인공들을 막 이렇게 배경으로 막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 찾아보기 놀이를 하셔도 굉장히 재밌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이것도 또 몇 권의 시리즈가 있어요. 한번 같이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났어. 네. 오늘도 화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맨날 화만 났어라는 개념이 기억으로 자리 잡는 건 위험해요. 그래, 맞아. 오늘 화난 일도 있고, 재밌는 일도 있었지. 화는 왜 났어? 우리 그것 때문에 참 재밌었다. 이렇게 해서 하루를 끝날 때 재밌었던 일, 우리 아이가 잘한 일, 감사한 일, 이런 걸로 좀 얘기를 마무리해 주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리가 짜증송아지. 우리 아이는 이 짜증에다가 무슨 이름을 붙일지 이름 붙이기 놀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걔가 찾아왔구나. 걔 좀 내쫓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 싫어. 너. 예. 이렇게 5권의 책이에요. 싫다는 말이 꼭 나쁘기만 한 말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2월 설 명절 이후에 있겠네요. 그렇죠? 네. 2월 21일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마지막 12번 방송의 마지막 방송이에요. 책임감이라는 덕목을 얘기할 거고요. 또 명절 다가오니까 우리 또
엄마들 무거워하시겠어요. 책임이 좀 무거우신데요. 그 속에서도 요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나, 좀 재밌는 요소를 찾아가면서 하시면 그 스트레스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네, 마지막 방송 2월 21일. 21일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